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교육학과의 정재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보통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간략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환경발전회의 이후로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과 관련된 정치적인 논의에서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역시 그 회의 이래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발하게 언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제 21은 총 4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빈곤, 국가채무, 소비습관, 인구, 건강, 거주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주제를 통해서 환경과 발전의 상호 연관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부는 대기권 보호, 무분별한 벌목 퇴치, 생물 다양성 유지, 오존 보호, 수질 보호 등의 주제를 통해서 발전을 위한 천년자원의 유지와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부는 아동, 청소년, 다양한 공동체, NGO, 기업과 노동조합 등 사회 집단들이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8장은 지구적 지속 가능성의 맥락에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4부는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 학문, 교육 시스템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제 21은 서문에서 의제 21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제 21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들을 수용하고 동시에 세계가 다음 세기의 도전들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발전과 환경의 영역에서 공동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 정도의 지구적 합의와 정책적 의무의 표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제 21의 제36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촉진과 환경 문제, 발전 문제와 논쟁할 수 있는 더 나은 인간 능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 발전과 교육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제 21에서 교육은 의제 21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의제 21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얘기겠죠. 의제 21의 제36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의식과 지속가능 발전에 합치될 수 있는 가치, 견해, 능력, 행동 방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 대중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이죠. 의제 20일 이후에 지속가능 발전 논의에서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을 수행하는 인간의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인류 최대의 희망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교육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의식과 태도를 이끌어내는 교육으로 이해됩니다.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요소로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던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에서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의제 21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시행되었고 어떠한 실적을 가져왔는지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의 실행 계획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실행 계획의 제116항부터 127항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행수단으로서 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교육을 강력하게 변화를 위한 핵심 총매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계획에는 유엔 총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제57차 유엔 총회는 요하네스버그 세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수용하고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으로 선언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유네스코에 위임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의 목표는 리우에서 의결하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재확인한 의제 21의 제36장을 교육에서 실행하자는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의 원리를 전 세계의 교육 체계에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이 선포된 지 5년이 지난 2009년 독일의 본에서 147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지난 5년 동안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실행한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본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의 후반기를 위한 실천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국의 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인식하고 교사 양성 교육, 수업 실천, 교수안, 교재, 교사와 교육관리자의 연수와 같은 계속 교육에 통합시킬 것과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대책들을 마련할 것, 그리고 매체가 지속가능 발전 테마를 일반 대중에게 더욱 노출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선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사 양성 교육과 교사 연수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도입하는 것과 교사가 학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전략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고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 배경으로 자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 플러스 20이라고 불리는 지속가능 발전 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문건이 채택되었는데 229항부터 235항까지가 교육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문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서 초등교육의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미래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개선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였고 교육제도의 개선으로는 교사교육의 개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커리큘럼의 개발, 지속가능성과 관련 있는 현장에서의 학생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 더 나은 학습 결과를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더 효과적인 사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마감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148개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년간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실행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의 과제를 전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만들기라는 최종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많은 모범적인 실천 사례를 생산해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의 성과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는 것,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행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성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노력,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개선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2014년 나고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회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계획 GP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공포되었습니다. 네,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프로그램은 나고야에서 공표되고 한 달 뒤에 개최된 2014년 12월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되는 5년 프로그램으로 모든 수준의 교육과 교육의 영역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합의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때까지 논의해온 많은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 지속가능 발전 교육 실행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서 강화되었는가? 당연히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의 원리들이 교육과 직업교육의 환경에 통합되었는가? 통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 교육자 양성 기관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는가? 당연히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청소년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가? 당연히 능력을 갖추고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는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됩니다.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태국의 좀티엄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2000년에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그리고 인천이 세 번째였습니다.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는 160개국에서 1600명 이상이 참여하여 2000년 이후에 15년간 실행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의 비전을 담고 있는 교육 2030 인천선언,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위하여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천선언은 새로운 교육 비전을 담고 있는데 이 새로운 교육 비전은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네 번째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그 해의 9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발전의제 2030이라고도 합니다. 이 발전 목표에 포함될 2015년 이후의 후속 교육 목표에 대한 결정과 실행 계획을 마지막으로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2015 교육 후속 목표는 2030년까지 달성하자는 것이어서 교육 목표 2030 또는 교육의제 2030으로도 불립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새천년 발전 목표 8개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목표가 2개이고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의 후속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이니까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포함시킬 2015 후속 교육 목표에 대한 논의가 정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교육의제, 교육 목표 2030은 2000년 이후 전개되어 온 모든 이를 위한 교육과 관련된 2개의 새천년 발전 목표가 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대로 2015년까지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자는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제 2030이 인천교육포럼에서 처음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리우 플러스 20회의부터 2015 후속 교육 의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인천에서 그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교육의제 2030은 2013년 파리에서 2015년을 넘어서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유네스코 제37차 총회에서 제안된 것이었고 2014년 무스카트에서 열린 모든 이를 위한 교육 글로벌 회의에서 재차 확인하고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통해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013년 파리 총회에서 전 지구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것은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모든 이에게 공정한 양질의 학습과 평생학습 보장하기를 제시합니다. 이 총회에서는 2015 후속 교육의제와 그 실행계획을 인천 송도 세계교육포럼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2014년 무스카트의 모든 일을 위한 교육 글로벌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이 회의 결과가 협정서로 채택이 되는데 2015 후속 교육 의제의 포괄적인 교육 목표로서 2030년까지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보장하기를 지지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선언은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결정을 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양질의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제9항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항의 내용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창조성과 지식을 촉진하고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분석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을 보장한다. 양질의 교육은 그 외에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충족된 삶을 영위하고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고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가치, 견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라고 말이죠. 인천선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선언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교육의제 2030과 지속가능 발전 의제 2030에 대한 지구 공동체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 합의한 교육 2030과 그 실행계획이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부분으로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예정으로 실행되었던 전 지구적 지속가능 발전 교육 실행 프로그램은 2019년 종료되게 되었는데 그 종료되는 시점이 되자 유네스코는 2019년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5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정책 개선입니다. 정부는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정책에서 ESD, 즉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주류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환경의 변혁입니다. 학습자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습득하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기관 전체의 실행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자의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시키자는 것입니다. 청년을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청소년 조직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수준의 실천 가속화입니다. 지역 주민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구이자 평생학습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전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고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증대되어서 교육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모든 영역으로 통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중요한 노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리우 유엔 환경회의가 리우 선언과 의제 21의 실현을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6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공포합니다.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이후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2003년 6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 원칙, 정책 과제,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기본 구상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 구상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2005년 6월에는 대통령이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신진 국가를 지속가능 발전 비전으로 선언하면서 개발과 보존의 통합적 국토관리, 친환경적 경제구조의 정착, 환경 보존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 동참,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제 구축 등 5대 정책 목표 및 9개의 핵심 이행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08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 발전이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14개 영역 34개 항목의 77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확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반영한 K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2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2021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2022년 3월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5년 6월에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용역보고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추진 전략개발연구가 발간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12월에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발간됩니다. 2010년 이후에는 교육부의 지원 아래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델 연구,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공모,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회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원 연수,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즉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양적인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관성의 결여를 둘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정권에 따라서 녹색 성장교육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개념의 혼선이 가중되었고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일회적인 또는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의 집행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본래의 의미에 맞게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와 현장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실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등장했고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간략한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 시스템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국제적으로는 전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구와 인류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완전한 정착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